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이 여부인데요. 김 실장은 지금은 이 출석의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관례상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출석을 해왔던 총무비서관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직 변경이 국감 회피용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김현지만 챙기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비서관 자리는 지난 30년 동안 국회 국감에 항상 출석해왔던 그런 관례상 의무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와 예산 등 대통령실의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던 총무비서관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자,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고 그 전부터 나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나갈 것이다, 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 국회에 어떤 뭐 상의를 거쳐야 된다,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민주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현지 부속실장이요. 국감 예. 출석합니까? 여당 입장 어떻게 정리됐어요?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예.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예. 대통령실이 그 김현지 실장이죠 지금은 뭐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감에 안내 보내려고 하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고 단서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야가 합의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회가 협의를 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안 오겠다는 국회에서 건가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네. 할 때 이런 단서를 붙인다면 그거는 이제 나올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이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시절에 국회 국감 증인 출석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현지 실장 측의 얘기는 국회가 합의하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김현지 실장은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모양새로 지금 이제 그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고 네. 무엇보다 자 국회 출석 의무가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9월 29일 네. 국감을 바로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을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겼어요. 네. 그럼 무슨 메시지죠? 이제 안 내보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대통령실에 이런저런 사람이 말이 좀 다르고 어제만 해도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의 말이 오전에 라디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하고 오후에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네. 초점이 좀 달라졌어요. 뭐 약간은 뭐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말이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미 여권의 방침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봅니다. 됐다. 그거는 안 내보낸다. 그래서 자리를 바꿨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안 내보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명분에서 밀린다고 보고 그거를 자꾸 이리저리 분칠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오는 걸까요? 안 나오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이 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고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국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중앙일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출석하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거야? 공식 입장은 뭐야? 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질문입니다. 공식 입장 맞아? 대통령실에서는 그럼 진짜 내보내겠다는 거야? 라고 국감 증인 2차 공방이 벌어진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 조금 전에 최병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국민의힘의 의원 수가 다수석일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밑에 주장처럼 못 부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결국 안 나가겠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뭐 인사를 준비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과연 그렇다면 아직 왜 제2부속실장은 공석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급하게 국감 회피용으로 급하게 인사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 변호사님,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합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국회 뭐 단서라고 붙이는 거는 당연한 네. 절차죠. 그때 운영위에서 1차 논의를 했을 때는 총무비서관직을 맡고 있을 때인데 네. 그때 인사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출석 요구의 어떤 이유나 뭐 이런 거 없이 자꾸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제 민주당이 판단했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그때는 이제 합의가 불발된 거지만 지금 다시 운영위 열어서 증인 채택 합의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총무비서관은 기관증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 출석이지만 부속실장을 부르는 절차는 또 어쨌든 운영위에서 합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안 나오기 위한 명분 내지 절차를 운영에 떠넘긴 건 아니다 보고요.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 문제가 이슈가 커져서 그렇지 네.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도대체 뭘 확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비서관 시절에 인사 뭐 관련해서 이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 부분 뭐 아닌 것으로 일단 확인했고 네. 거기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리고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초기 대통령실 세팅 때 네.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이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비위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면 김현지 비서관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하나도 없이 무조건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존엄한 존재, 뭐 측근이고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 것처럼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고 있지 실제 불러서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더 나가서 보면 뭐 20년, 30년 전의 얘기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 김현지 시민운동가의 관계까지 끌어들여서 정치 공방을 하려는 모양을 계속 노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와서 답변하고 네. 뭐 이거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은경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그럴 거면 왜 못 나오지? 총무비서관 때 나오면 될 거를 왜 자꾸 뉴스를 만들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나와서 그냥 뭐 민감한 질문이나 답변 못할 거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한나절 내지 반나절이면 뉴스가 끝날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연휴 내내 추석 밥상에 올린 거잖아요. 그 앞에 그 인사를 내가지고 사실 네. 문제 인사를 내서 추석 밥상에 올리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치 공방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굳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네. 국감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나오는 것도 부적절한 사람인데 굳이 세우려고 하고 네. 그리고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나왔던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던 사람을 굳이 인사 발령을 내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슈를 만들고 이런 식의 조금 뉴스 생산이 국민들한테 네. 특히 중도층의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줘서 그래서 아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꼭 부르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출석 여부가 관심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15일에는 또 운영위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김현지 수석이 나올까 안 나올까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제1부속실장은 차관 1급 공무원급이죠. 1급 공무원급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총무비서관 역시 1급 공무원 급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1급 공무원, 나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1급 공무원의 신상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흔히들 어떤 인물이 궁금할 때 인터넷상에서 어떤 개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 찾아보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죠. 출생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맞을까? 물음표가 달려있고요. 상명여자대학교에 졸업했다라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밝히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물음표.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인 사람에 대한 출생지라든지 학력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정말 좀 의문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역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이력을 거쳤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총무비서관 시절부터도 이렇게 정말 깜깜이었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네. 어떤 그 산림청장과 은사관계다. 맞아요. 막 그런 의혹까지 제기했다 결국 박원석 의원이 아니다. 그 학교 출신이 아니다라고 또 본인이 또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뭐 고위공직자의 출신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현직 의원, 전직 의원이 뭐 서로 다른 사실을 내놓고 이럴 만한 일일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릴수록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점점 코끼리만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자꾸 이렇게 투명하게 꺼내놓지 않고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할수록 그게 더 부각되고 사람들의 호기심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